송사리에 사육하는 동료가 있었다. 동료의 이름은 Y라고 하겠다. 한번 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벽 쪽에 파이프 선반이 있고 거기에 수조가 늘어서 있었다. 벽 한 면 전체가 수조였다. Y는 최근 어떤 연못에서 희귀한 송사리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송사리 사육하는 사람끼리 만든 네트워크에서 얻은 정보라고 한다. Y는 휴일에 이어 유급휴가를 받아 그 연못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유급휴가 다음 날부터 회사에 오지 않았다. 무단결근이 사흘간 이어지고 나는 상사 지시로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를 발견했어. Y가 공허한 눈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방 안에는 수많은 수조, 파이프 선반에 4단으로 나뉘어 진열되어 있다. 그것이 4개, 방을 압박하듯이 벽 쪽에 늘어서 있다. 방 입구랑 한가운데를 제외하면 전부 수조다. 전부 다 수초나 이끼가 나서 흰녹색으로 흐려져 있다. 옆방을 보지 않았지만 아마 똑같을 것이다. 불과 며칠 만에 Y의 방은 싹 바뀌었다. 연못이 아니었어. 무척이나 맑은 호수였지. Y는 황홀한 말투로 말했다. 보트 위에서 내려다 보니 물속에서 미소 짓는 그녀가 있었어. 산소 펌프들이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다. 바닥에는 수많은 전원 코드가 흩어져 있다. 모든 수조에 산소를 보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물에서 건져낸 그녀는 아름다웠어. 옷은 입고 있지 않았지만 몸도 예뻤지. 그야말로 인어였어. Y는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건져내지 말았어야 했어. 보트에 끌어올린 순간 그녀는 썩어 문드러지고 진흙과 물이 되었으니까. 그는 마약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저번에 왔을 때는 그런 낌새는 없었다.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걸까? 나는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보트에 남은 그녀를 긁어 모았어. 아이스박스나 비닐봉지에 필사적으로 담아서 돌아왔지. 어디선가 썩는 데가 난다. 아무래도 수조에서 나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늘어나. 매일매일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이렇게도 많이 늘어났어. 옆에 있는 수조 하나를 본다. 수조 안에는 배를 드러내며 떠오른 금색 송사리가 몇 마리 있었다. 지느러미가 특이하다고 자랑해 대던 송사리였다. 그토록 소중히 길렀으면서 저렇게 방치해 두다니. 그러니까 회사에 갈 틈은 없어. 나는 참을 수 없었다. Y는 미친 게 틀림없다. 정신과든 뇌신경외과든 어디든 좋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병원 가자. 수조로 둘러싸인 방 중심에 앉아있는 Y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만해! 그녀가 싫어하잖아! 그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체력이 떨어져서 변변찮은 저항 한번 하지 못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수조다. 수조 유리를 치는 소리다. 저도 모르게 수조를 응시했다. 수조 속에서 수초가 흔들린다. 제일 가까이 있는 수조에 여자 얼굴이 떠올랐다. 수조 안쪽에 있던 것이 앞으로 나와서 보이게 된 것 같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외국 모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같은 건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목 아랫부분은 흐린 물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머리가 유리에 부딪힌다. 마치 내게 항의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수조에 사람이 들어갈 공간은 없다.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머리밖에 안 들어갈 것이다. 머리만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미안해. 나는 어디도 안 가. Y는 내 팔을 뿌리치고 얼굴이 떠오른 수조로 기어가서 뺨을 비볐다. 소리와 함께 이번엔 다른 수조에서 왼팔이 떠올랐다. 그걸 시작으로 수조 전체에서 소리가 났다. 수조 몇 개가 흔들리고 안에 있는 물이 흔들린다.
방 안에서 썩는 내가 퍼졌다. 소리와 함께 수조에서 모습이 드러났다. 오른손, 왼쪽 발바닥, 팔꿈치, 무릎, 가슴, 허리, 엉덩이, 왼손, 왼쪽 발등, 손가락, 머리. 그것들은 수조 안에서 유리에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있다. 수가 맞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 한 명분보다 부위가 더 많았다. 괜찮아, 괜찮아. 곧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기다려줘. Y는 흔들리는 수조를 몸으로 막으려는 듯 탁한 물에 젖으면서 선반에 달라붙는다. 무서운 광경 속에서 황홀한 표정을 짓는 Y의 얼굴이 무척이나 추하게 보인다. 나는 할 말을 잃은 채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떠났다. 다음 날 상사가 나를 불렀다. 그의 집에는 가보았나? 네. 그렇지만 그는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괴이적은 얼굴로 상사가 나를 노려본다. 미쳐버렸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튼 전 그의 집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추궁당하며 혼이 났지만 나는 그의 집에 가는 것만은 싫다고 계속 말했다. 자기 책임이 된 게 싫었는지 상사는 불평을 하면서도 일찍 일을 끝내고 직접 그의 집에 갔다. 귀가 도중 전철안. 상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잘 모르겠지만 무척 흥분해 있었다. 나더러 빨리 경찰서로 오라고 재촉했다. 나는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상사는 Y의 집으로 갔다.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기에 문을 두드리니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상사가 Y의 방 안에 들어가니 물에 통통 불어있는 Y의 시체가 있었다. 방 안에 있던 수조는 물이 전부 사라지고 텅 비어 있었다. 녹색 때가 묻은 수조 안에는 수많은 뼈가 남아 있었다. Y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건 내가 마지막이었다. 나는 솔직하게 전부 얘기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기에 알코올 검사나 약물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가 끝나고 내 용의가 풀렸을 때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Y의 방에 있던 뼈는 전부 여성의 것이고 연속살해 사건 피해자의 뼈였다. 아직 모든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었기에 총 몇 명이 죽은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뼈 개수를 모아 적어도 3인분 이상은 수조 안에 들어있었다고 한다. Y의 사인은 물 중독.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뇌가 팽창해서 죽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Y는 그 여자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수조에 떠오른 절세의 미녀를 떠올리고 조금 부럽다고 생각했다. 조금 잠이 오려고 할 때 벨소리가 났다. 현관문을 여니 배달원이 있었다. 상자 속에는 완충제와 녹색 액체가 든 병 하나. 보낸 이는 Y였다. 연속살인사건 법인이 잡혔기에 적어보았습니다. 법인은 Y가 간 연못에 시체를 묻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Y는 자살로 처리되었습니다. Y는 연못에서 백골 시체를 발견해서 들고 돌아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한 끝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싸운 흔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지문이나 발자국도 없었기 때문에 자살로 본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정보를 왜곡시켰기에 신상은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나랑 Y가 본 절세의 미녀는 오래전부터 있던 호수의 정령이고 호수가 연못으로 바뀌어서 그 성질이 변한 것 같아. 시체를 가라앉혔기에 흉악한 뭔가로 바뀌었던 거야. 그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이렇게도 아름다운 걸. 그럼 여러분,
안녕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